한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복잡하고도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한때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던 얼굴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언제나 밝게 웃었고 카메라 앞에선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사람들이 등을 돌린 후 남겨진 건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관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 서갑숙.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였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로 대중의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숨에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은 어느 날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도발적인 제목만큼이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지금 다시 읽어도 쉽사리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불륜, 동성관계, 그리고 삼각 아니 그 이상의 관계까지 당시로서는 너무도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그녀는 책을 통해 자신이 한 남성과 친구, 이렇게 셋이 함께 사랑을 나눈 적이 있다고 밝혔고 불륜의 상대는 남자뿐만이 아닌 동성 친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야기는 무려 9시간에 걸친 관계였다고 적었습니다. 충격은 곧장 대중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책은 비난 속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무려 140만 부 이상이 팔리며 그 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서갑숙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진보적인 여성보다는 도덕을 잃은 사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책 출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당시 남편이었던 배우 노영국과 이혼하게 됩니다. 서갑숙은 12살 연상의 노영국과 1988년 결혼했고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그들의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모한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 자기 표현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녀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마주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지만 그 자유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고백은 그저 금기를 넘은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모두 옳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많은 걸 내려놓고 또 많은 걸 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사랑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그리고 대중의 냉정한 반응.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갑숙은 여전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조용히 되새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얼굴, CF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늘 완벽한 여주인공으로 비쳤습니다. 그 이름 옥소리.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해 단숨에 주목받았고 연기자로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지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료 배우였던 박철과 함께한 결혼식. 모두가 부러워한 스타 커플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그녀를 상대로 간통혐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진 그 사건의 디테일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이자 팝의 가수로 알려진 인물과 호텔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남편에게 발각당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 셰프로 알려진 남성과의 관계. 그녀는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인과는 결정적인 도킹 행위는 없었다.
간통 혐의는 파페 가수와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옥소리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10번 했다. 남편은 11년간 100명의 술집 여자들과 했다. 그 말은 박철을 향한 반격이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옥소리는 구속됐고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톱스타였던 그녀는 단숨에 피의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까지 낳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대중은 옥소리의 제2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남이었던 이탈리아 셰프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대만으로 건너가 조용히 생활을 이어갔고 재혼 남편과도 2017년 이혼하게 됩니다. 사실 2014년 옥소리가 한국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을 때 이미 그 관계는 끝나 있었습니다. 재혼 남편은 옥소리와 결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양육권 재판에서도 옥소리가 패소해 자녀들은 이탈리아인 남편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옥소리는 한국에도 대만에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구체적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늘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대중이 사랑했던 그 이름.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이야기. 기자로서 사실을 전하자면 그녀가 저질렀던 일들은 분명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까지 뒤바뀌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하는가? 그건 욕망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연약함이었을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진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닌 그림자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은 항상 화면 속의 단정함과 신뢰감을 요구합니다. 맑은 미소, 깔끔한 발음, 시청자에게 매일 날씨를 전하는 사람. 그녀는 그런 이미지의 대표였습니다. 170cm에 이르는 키, 반전 몸매, 단아한 미소와 함께 기상캐스터에서 스타로 떠오른 최영아. 하지만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최영아는 YTN과 KBS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했습니다. 짧지만 성공적인 4년간의 방송 생활. 그 후 그녀는 한 재력가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 상대는 원가은 회장의 아들이자 골프 선수 박지은의 남동생으로 알려진 SG 다이원 박영식 대표. 결혼 소식은 화려했고 인생 역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씀씀이는 재력가 집안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결혼 17일 만에 협의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영아는 푸른 돈으로 합의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양측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자신의 집 CCTV 저장 장치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영상, 자신이 살던 집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함께 있는 아내의 모습이 여러 차례에 걸쳐 녹화돼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남편이 따로 조사해 본 결과 영상 속 남성들 중 2명은 호스트바 선수, 그리고 다른 1명은 그녀의 스폰 아저씨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USB 영상은 남편에게 결정적 한방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영아는 장인이 가지고 있던 1억 7천만 원의 빚을 남편이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의 첫 번째 파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 최영아는 뷰티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최영아 쇼핑몰, 이명화, 영화 뷰티 등 여러 브랜드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로 배우 김선호. 최영아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김선호에게 접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잘생김과 인기를 누리던 김선호. 재력을 가진 남자에서 이번에는 스타로 눈길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어릇게 못 준다는 말이 있죠. 호스트바 선수들과의 만남은 그 와중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선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고 최영아는 기다렸다는 듯 다른 남자로 갈아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각종 방송과 광고로 주가를 올리자 최영아는 재결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선호가 거절하자 그녀는 연애 초기에 있었던 태아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며 그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했습니다. 김선호는 각종 방송과 광고에서 하차했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들의 증언과 그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공개되자 사실관계가 뒤집혔습니다. 김선호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 했고 책임지려 했지만 최영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최영아는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를 모두 닫고 잠적했습니다. 게다가 성형으로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그녀를 찾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자로서 이 사연을 정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파격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끝없이 사랑을 원했던 걸까요? 기상캐스터라는 단정한 이미지에서 스캔들의 중심으로 변해버린 삶, 그 파격의 끝에는 결국 외로움과 공허함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서갑숙, 옥소리, 그리고 최영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또 각자의 선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군가는 고백했고 누군가는 들켰고 누군가는 모든 걸 포기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서로 달랐지만 세 사람 모두 공통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무게의 이름은 비난입니다. 물론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 카메라 뒤의 삶이 너무도 달랐기에 대중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난은 끝이 없고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실패에 지나치게 가혹해지기도 합니다. 사생활이 세세히 파헤쳐지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조차 부정당하기도 하죠. 특히 여자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은 그들에게 더 무거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사랑의 방식도 상처받는 방식도 그저 한 사람일 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을까요? 서갑숙의 솔직한 고백은 당시에 무모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옥소리는 모든 걸 잃은 뒤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최영아는 끝내 외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그들의 선택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신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후회라는 단어가 따라오죠.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관계에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성숙한 감정,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의 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 사람의 사연은 그저 연예인의 이슈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하나의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여전히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이 이제는 조금씩 멈추고
이해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이야기, 삶의 단면들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